어, 오늘 이 수업이 이제 왜 종교와 원불교 시간에 이제 특강으로 배정이 되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관심사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그 우리가 뭐 평화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뭐 환경 기후 문제 얘기가 다 나오시지만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렇게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인이 또 세계인이 함께 미래를 살아가자라는 관점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에서도 각 종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오고 있고 또 원불교에서도 삼동윤리라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세계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 대사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유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또 거기서 제가 본인들이 궁금한 점들이나 또 앞으로 유럽이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미래 설계에서 참고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특강을 맡고 있는 그 김태우 초빙 교수입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서는 그 원음 방송에서 김동주 PD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 서울하고 원광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은 올해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이슈에 관심이 계시다면 내년에 시도할 거는 이제 요 온라인으로 해외에 있는 학생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수업들이 배정이 되고 진행된 데 점을 좀 양해드리고 혹시 내년에 혹시 이런 비슷한 수업들이 개설이 되시면 관심 있으시면 이제 국제 학생들과 한번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주 PD님 그쪽 위에서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Y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어땠어요? 마리아입니다. 유럽 융합 대사 스페인 사람입니다. I'm very happy to be with you today. How is Iksan? I'm sorry I cannot be there with you, but happy to be connected and to see you all interested to hear about a little bit about Europe today. 네, 안녕하세요. 마리아 카시오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 대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익산은 날씨가 어떤가요?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원격으로 연결돼서 유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 heard your professor asking you if any of you have been in Europe. I haven't seen many arms up. Anyone has been in any European country? 네, 앞서 김태우 교수님께서 유럽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혹시 유럽에 가본 친구들 있을까요?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손 한 번만 이렇게 가보신 분 있으면 I see one or two, no? 네, 한두 명이 손을 든 것 같네요. Good. Well, I'll tell you a little bit about what is Europe and what does it mean to be European citizen and a global citizen. 네, 오늘 유럽은 그러면 어떤 곳이고 유럽 시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계 시민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nd it's all linked to a bit of a feeling of belonging. You know, you feel you belong to Korea, we feel we belong to Europe and to our national countries at the same time. 네, 이게 유럽 시민의 의미라 하면은 유럽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유럽 시민들은 유럽에 소속된 있음과 동시에 자국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 각 나라의 소속감을 느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ut for that, it's very important that you know how the European Union started.
and how this belonging to something else, which is not a country, started.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그거를 좀 얘기를 하려면 EU가 어떻게 창립이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Yes. Okay. There are two photos in that slide. The one upstairs is a photo of destruction, a photo of what comes after a very, very long and very disastrous war. So it's disasters. There is ruins, nothing left. So I think you have also some image of what happened here in the Korean War in 1950. This was Europe in 1945, Germany,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그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 사진을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잔해만 남은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게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끝나고 50년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아마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Europe had two world wars in a very short time, nearly 30 years, two world wars. And in the Second World War, more than 10 million people died. And all Europe was destroyed. 네, 유럽은 두 개의 세계대전을 거쳤는데 굉장히 짧은 간격 동안 두 차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So there was politicians at that time and people who were thinking Europe cannot go again in a third world war. So we have to do something. And to do something was the idea to put coal and steel, which are the elements that were used for war. Coal and steel is what you use for ammunition, for building tanks, for building arms. And they decided to put it outside the countries. Someone else outside the countries will decide on what to do and how to manage a coal and steel community. 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정치인들이 다시는 유럽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그렇다면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전쟁이 벌어지려면 무기와 탱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걸 위해서는 석탄과 철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국가들이 관리할 수 없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국가를 초월한 어떤 다른 당국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And that's why you see these two people there, Robert Schuman, that was French foreign minister at that time, who announced the creation of a coal and steel community. And this was formed by countries that were fighting each other in the war. Germany and Italy on one side, on the other side France, Belgium,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So 6 first countries decided to put everything they had on coal and steel, give it to something else. A new supranational institution which will take care of those issues. It will not be the national countries, it will be supranational institution. 그래서 아래쪽 사진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로버트 슈만이라고 프랑스 당시 외교장관이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그때 독일과 이탈리아를 한 축으로 한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한 축으로 하는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석탄과 철강을 관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So that went very well and avoided another war. And then they decided, let us do more. Let us put more economic issues together.
Let us put our agriculture together, our fishery together, do one single market with our countries. Let us make people, the goods, the service, the workers move around that market without any barriers. 네, 그래서 다른 전쟁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석탄 철강에서 더 많은 경제 분야를 다루는 그런 공동체로 확장을 하자는 의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수산업,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고, 더 나아가서 상품과 서비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일 시장을 조성하자라는 그런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It was born to have peace, to avoid the war, and it has given to European countries for more than 75 years a long period of peace and prosperity. And many other countries slowly have been knocking on the door, can I come in, can I come in? And that is all the different enlargements. Now we are 27 countries of Europe together in this peace project of prosperity and stability. We don't want another war in Europe. So that is why the war now in Ukraine, the illegal war Russia is taking in Ukraine, it's a big importance for us, because since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 1953, there hasn't been any other war in European soil.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배워가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유럽연합이 경제만 그런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실은 평화 프로젝트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해서 75년 이상 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리에 안착을 하면서 지금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가입을 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럽연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는데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더 이상 유럽 땅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면서 이것이 EU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1953년 창설 이래 전쟁이 없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nd this is Robert Schuman, the French foreign minister who presented his declaration in 9th of May 1950 to create Europe. And he said, Europe, you're not going to do it at once. It's not going to be with one plan. It has to be done through different achievements, different steps that will be, based on a key word, which is solidarity. We need to help, one country has to help the other countries. The rich countries have to help the poorest countries. So that is the vision of Europe, and that is the vision that we have today. 네, 앞서 말씀드린 당시에 프랑스 외교장관이었던 슈만 장관이 5월 9일에 유럽연합이 창설된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단일 계획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연대의 그 근간을 두고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부유한 나라들이 좀 덜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 EU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 we have 27 countries and a very unique economic and political union. 450 million people working together in one single market and one political union. People like you who can study in a different country than yours, you can find a work in a different country than yours, you can live in a different country than yours, and you have to be treated always with the same rights and same obligations. 네, 그래서 27개의 회원국을 둔 유럽연합은 27개의 회원국을 둔 굉장히 독특한 고유의 정치경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회원국의 인구수를 합치면은 45 million, 450 million.
4억 5천만 명이고요. 이 인구들이 단일 시장을 조성을 하고요. 원하면은 그 회원국 내에서 어떤 국가든지 가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요. And they are very diverse countries. Some of you have told me you have visited some of these countries. So the first thing we have different is the languages. We speak 24 official languages. You see them all there? 네,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로 유럽연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기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4개의 공식 언어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Does anyone from you speak any of these languages? Apart from English? 여러분 중에 영어 외에 지금 화면에 나온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Not yet, not yet. Hope that you will start. Very important to speak languages because languages allow us to communicate, and communication is that brings you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to be able to connect. It's not only writing and connecting by online and by your phones. It is to be able to speak to one another and to be able to get to know more cultures.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지만 서둘러서 좀 다른 언어를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언어가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로부터 배우고 또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뭔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회가 된다면 꼭 다른 언어를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So, diversity is the big one of the very important elements of Europe. We are different, we are diverse, but we are united. So united in diversity is the European Union motto. We are 27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heritage, different religions, but all of that is something that makes us richer, makes us stronger. It's not something that divides us. It's something that puts us together, and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is allows people exchanges and young people like you. If you open to the world, if you are interested in what is outside,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religions,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languages, then you will be certainly more richer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네, 이처럼 유럽연합은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게 유럽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다양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연합되어 있고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성 속의 결속, 이게 유럽연합의 모토이고요. 27개 회원국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유산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지만 이게 어떤 분열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을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국 외에 외국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여러분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I want to try to explain this with a short 2 minutes video. So if you pay attention, it's in English, but I'm sure you will also understand. 네, 영어로 된 짤막한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하시면 아마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The European Union is a space of cultural diversity which i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to create. These are the core defining principles of our approach to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In an increasingly divided world with competing narratives,
European Union wants to be a solid reference for free cultural cooperation and promote actions based on openness, inclusions, and mutual respect. The European vision of cultu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one with many instruments and many voices playing together. EU institutions, the EU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and, above all, civil societies, artists, and creatives in Europe and in partner countries. The EU is active in cultural relations throughout the world, in particular through our delegations. Images from some of our projects and initiatives are one telling their words. Can I speak now? So sorry, the video didn't show so well, but what I wanted to give you is an introduction a little bit about the role of culture and how important is culture and cultural diplomacy. And you can be also ambassadors of cultural diplomacy in your own rights. How important is culture in the current very complicated world that we have, with a lot of conflicts, a lot of instability, insecurity, how important that is for all of us. 네, 비디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매끄럽지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문화의 역할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그리고 문화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도 아마 역할을 문화 외교 부분에서 일종의 대사처럼 해외에서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갈등이 많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세계 속에서는 문화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I think we can say that Europe draws its inspiration from that rich cultural, religious and humanistic heritage that we have in order to rebound and to prosper. Our cultural heritage is very rich, very diverse, as you have seen, and it's the oxygen of European and global citizens. 네,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문화도 다양하고 종교나 어떤 그런 인본주의 사상 이런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깊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세계 시민의식 같은 데에 있어서도 산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 European cultural citizenship is something, it's a sense of belonging, a sense of that we do things together. I always say when someone tells me, where are you from? I always say, I am from Europe. So, and then I say, and I come from Spain as well. But this belonging to a greater space where I identify myself, the cultural, the heritage, this is very important. 유럽의 시민의식이라 하면은 소속감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저는 유럽에서 왔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왔다, 이렇게 동시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한 나라가 아닌 더 큰 어떤 연합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제 자신을 정체성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인들에게 이러한 문화와 유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And culture can engage the public, engage you, the younger generation, and educate for peace, for sustainability, for more tolerance, for more democracy, and for more equality. Principles that we share very much. 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대중을, 그리고 젊은 세대의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평화와 지속 가능성, 형평성과 같이 유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So we have a whole agenda, which we call the New European Agenda for Culture, working throughout the 27 countries to try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cultural activities, because we see that this is very important to feel Europeans.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유럽연합에서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유럽 어젠다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27개의 회원국 전체에 이게 적용이 돼 나가면서 문화 다양성 그리고 문화의 활동에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더 유럽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All the different countries, but not only European countries. We linked with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at's why in the video you have seen also a lot of images for activities we do in countries like Africa and Latin America.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어젠다의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에이티브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유럽의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그리고 유산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이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예술가 그리고 문화 전문가들에게 기금을 조성해서 전달을 하고 또 이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서 보신 그 비디오에 아프리카나 남미 분들도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And we reach out to you, the younger generation, also in Europe, with prizes concerning, music, concerning movies, concerning literature, concerning arts, concerning heritage. So a series of activities which, wants to bond people, bring people together, connect people. And I think connection is something you all like and you are all trying to do, but not connecting with the mobiles, connecting with ideas, with creativity, with art, with language. So creating a bigger space for people to get together.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세대 중에 이제 음악이나 영화, 문학, 유산 이런 부분에 이제 공모전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상금 같은 것도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더욱더 어우러지고 서로 연결고리를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창의적인 생각들,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We have one activity which is called Discover Europe, which means a program for those who are 18 years old and a bit more, the opportunity to travel around Europe. And they all get into the rail, in the train, and they go to different countries and they discover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t European landscapes, culture. So this is a very, very known project for younger generation like you to go around different countries in Europe to discover them. 네, 유럽연합에 디스커버 유럽연합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를
which is important. Solidarity. I mentioned solidarity at the beginning of when I was talking to you and say Europe had a solidarity. Bigger countries support the small ones. But it's important to put solidarity already in the younger generations. 네, 앞서 처음에 이 발표를 시작할 때 연대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부유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덜 부유한 회원국들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도 이 연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And this is the European Solidarity Corps. So these are young people like you who go to another country in a voluntary basis to work for a non-profit cause. And they are helping other people in other countries during some months, a year, and that gives them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a country in a different way, to get to know the language and to help. 네, 그래서 또 유럽의 연대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European Solidarity Corps라는 연대단이 있는데 여러분과 같은 그런 젊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어떤 딴 나라에 가서 수개월 내지는 수년간 있으면서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So culture very important. So please, hope you also are part of a lot of cultural activities and that you also are solidarity with one another.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문화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연대하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Another important element tha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is education. This is also very important for our global citizenship. To feel Europe, you have to start it from how you educate people. But also at schools in Europe, we learn European history, we learn how our country is connected to Europe. We travel. Travel is easy in Europe. You don't need to show your passport every time you change country. We have one single space, so you can move around without a passport. So we travel quite a lot. When you are young, you travel with the rail, with the train. But we also help the others, and we also help global education outside Europe, in the countries that need to be helped and support on education. 네, 그래서 유럽의 학교에서 이제 유럽인들은 역사도 배우고 서로 어떻게 유럽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배우고 또 유럽이 단일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회원국이면 여권을 보여줄 필요 없이 굉장히 이 나라 저 나라 여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 내에서의 교육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육에도 많은 지원을 유럽연합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국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 Europe is the main investor in education worldwide. So we help countries to transform their education, to reform their education system, to create their education system. In some countries there is no, the education is very poor or the infrastructure is not there. So we help all those countries because education gives you the key to be prosperous, to study, to be prosperous, to get to know other things and to live a decent life. If you don't have education, it will be much more difficult. 네, 유럽연합은 전 세계 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있는 나라인데 뭔가 부실하면 그것을 더욱더 개선시켜 나가고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왜냐면 어떤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아예 교육 인프라가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줍니다. As it says here, global education enables people to
reflect critically on the world, on the place they are in, to open their eyes, their hearts, their minds to the reality of the world, and to make them prosperous and peaceful.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 속에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더욱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눈을 뜨고 또 마음을 열어서 현재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을 더욱더 잘 직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더욱더 번영하고 평화에 이르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nd we also have some programs here. One very, very important program is the program Erasmus. You know, Erasmus was a philosopher, a professor in the medieval ages who was pushing students to go and have some exchanges in other universities. 네, 그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라스무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에라스무스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유럽의 철학가 교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그때 이미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학생들에게 많은 자극을 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So Erasmus is one of the programs most successful in Europe. You know, all the younger students like you in Europe at university, they spend 1 year or half a year in another country, in another university, just to in an exchange program. And of course, they don't lose their credits. So there is a convalidation of credits, so they don't lose the year, but it's very enriched for them. They come and see other students, other countries, other languages. And I tell you, 90% of the students in Europe do an Erasmus. 네, 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대학생들이 1년 또는 6개월간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프로그램인데 학점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학점을 잃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 그리고 언어 그리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학생의 90% 정도가 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So if some of you are also interested, there is what we call Erasmus Plus, which means European students coming out of Europe going to other countries, third countries, also to do this exchange program, and people from third countries coming to Europe to do this exchange program. So there are some Koreans doing it. I really always encourage you to think about it, including when you finish your university college. It's very important. It allows us to see another world. The world, Korea is not only the world, Asia is not only the world, there is another world up there, very important. And as much as we see, as much as we are connected, the better for all of us. 네,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럽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이 에라스무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은 제3국의 다른 나라 학생들이 또 유럽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한국 학생들도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국 그리고 아시아 외에도 더 큰 세상이 있고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의사소통을 이루고 하면 그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더욱더 도움이 되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we have also programs in more difficult and fragile countries, giving mor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We do it with differ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You see here Oxfam, the BRIDGE program, but we also teach the teachers, very important. You teach the teachers and they also transmit that idea of education as the basic, for our future.
you are all very educated people. You have reached university, but how important and how difficult has been for your parents and for yourself to reach that point. So can you imagine how difficult it is in more countries that are less developed than Korea? 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국가들에 대한 교육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옥스팜이라고 유명한 구호활동단체가 나와 있는데 그러한 국제기관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교육을 잘 받고 계시지만 사실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데 더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초교육 받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So I told you, very important to have this feeling of citizenship, of global citizenship, the importance of exchanges, the importance of connecting, having the will to connect outside your bubble, outside your world. For that, important a very open education and interested in the culture, allow cultural spaces through culture. You can connect the world.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그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의 중요성 그리고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한국 또는 아시아에만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들이 있으니 좀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And very important, be solidary with others and help others. And I'm just showing you now a little bit of what I have been doing in my different postings abroad. Before coming to Korea, I was in Malaysia. And these are a lot of things we did in our embassy to reach out to the local people and try to do things they do and help them. 네, 그래서 연대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성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대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했던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시기 전에 말레이시아 대표부의 대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현지인들에게 어떤 식의 도움을 줬는지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So in the first one, where you see me with the cask, this is working with the palm oil. You know, there is in Malaysia, Indonesia, a lot of palm oil, palms trees. And there I was, it's very hard, the work of getting the fruits from the palm and then producing the palm oil. So I was there with the people in the field, trying to get acquaintance with how palm oil is done.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의 팜유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가지고 같이 그 생산하는 어떻게 팜유가 생산되는지 좀 몸소 체험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In the middle, you have two photos with indigenous people. You know, in many countries, there are indigenous cultures. You don't have that so much in Korea because we are a very homogenic culture. But if you go to Malaysia or Indonesia or in many other countries, you have indigenous ethnic people. And this is, you know, my connection with them, they have different cultural customs, different heritage, and they want to preserve it. And it's very important to listen to them, to go and support them, and to try also to help them. 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이제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지만 이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보면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른데 그것을 보존하길 원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해주고 또 도움도 제공을 했습니다. And the last photo there where we are all with European t-shirts. These are very, very old people, old women who live in the jungle, in these long houses that they have, wooden long houses, very old ones they have in the middle of the jungle. And I went one weekend to be with them, and they were doing the waving, very old waving, and beautiful pieces of tissue. And they did everything by themselves. They were really disconnected from the world, very, very far away in the jungle. And it was, for me, a very gratifying personal and professional story. 네, 지금 이제 오른쪽에 EU 티셔츠를 입은 여자분들과 사진 찍은 게 나왔는데요. 나이가 있으신 그 여자분들이 정글에 있는 굉장히 큰 통나무집 같은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심부하고 굉장히 떨어진 곳에서 외따로 살고 있었는데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대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But also in Korea, I usually go to also see what are the key issues for your heritage. I'm also with a waver. She was 89 years old, and I think she was one of the oldest waving persons on Kanchi. So beautiful experience to be with her and to do the beautiful tissue that you also use in your hanbok. 네,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많은 일들을 제가 관심 있게 이제 하고 다니는데 첫 번째 사진이 89세의 이제 할머니신데 그분이 한지 공예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는지 굉장히 멋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And of course, very important here, you have to learn to do kimchi. This is part of your cultural heritage. Very important. So there I went to do kimchi with some of my colleagues, and we had a very good experience. Also to harvest rice. It was a month ago. The rice fields were ready to harvest, and we went there to the province to try to know how it was done in the old times, and how rice was harvested, how difficult it was to do it.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제 문화가 김장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배우기 위해서 동료 대사들과 함께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벼를 수확하는지 그런 작업도 배워볼 겸 전라도에 방문해서 한 달 전쯤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And finally, I was there to learn how the tea ceremony. Tea ceremony is also linked to all your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and very important to me to enjoy it, to learn it, and to also bring my family when they come to visit.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다도 체험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차를 어떻게 우려내고 마시는지 그 다도 체험도 한국의 문화, 종교 그런 유산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기회에 배워볼 수가 있었고요. 당시에 방문 중이었던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Well, I'm sure all of you have done all these things. I hope so. 네, 여러분 모두 여기 사진에 나온 것들 다 한 번쯤 해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And then finally, we here in Korea, we engage with, and here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we engage with the future generations, with all of you. That's why I'm doing here today, try to explain you a little bit about Europe so that you will feel a bit interested, and that you will then perhaps connect with Europe in the months or years to come.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유럽연합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미래 세대를
동참시키고 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지에 대한 사진인데요. 유럽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런 관심을 좀 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유럽을 설명해드리고 또 이를 계기로 여러분께서 유럽에 관심을 갖고 유럽에 가거나 뭐 아니면 유럽 친구를 사귀는 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o here we are helping with the younger generations to clean a river in Malaysia in the middle photo. Climate change climate agenda has to be very high on your priorities. You are the ones who are going to live in a planet which will be, has to be more sustainable. We are doing a lot of efforts, but we engage with all of you to clean rivers, to clean beaches, to do everything which means bring this planet more green and more sustainable.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사진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강변 정화했던 그 프로그램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기후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좀 더 지속 가능해야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강 또는 그 해변의 정화 그런 프로젝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ut I go to universities, I reach out to schools just to present, tell you a little bit about Europe and answer your questions. 네, 이 밖에도 대학이나 뭐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유럽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에 답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And my embassy also organizes a lot of events. So we are doing a EU Film Festival, which is still open in the Korea National History Museum. So if you want to go have a look, very interesting films about Europe countries.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주한EU 대표부에서 많은 행사들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EU 영화제입니다.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12월 8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가셔서 유럽 여러 나라의 영화도 한번 관람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International Women's Day. There are many young women students I see in the auditorium. Very important for us, gender equality, and have the same possibilities than both male and female. So we do a lot to support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Women's Network in Korea. 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이제 국제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참여한 학생들 중에도 여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남녀의 어떤 동등한 기회, 그리고 성평등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세계 여성의 날도 지지를 하고 또 여러 여성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also European Day of Languages out in the streets, in the square near the Seoul station, where we present all these 24 languages that you have seen in the screen. We try to bring you to understand a bit about them and to perhaps interest you to learn some other languages. It's very important, I tell you, to be able not to learn only Hangul. You have to learn another language, at least one or two, because this will open you the doors of many windows, professionally and private. 네, 그리고 유럽 언어의 날 행사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 만리동 광장에서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공식 언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어를 배워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그 언어의 날 행사를 갖고 있고요. 한국어 외에도 여러분께서 최소한 한두 개 언어는 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다른 언어를 구사하면 어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And finally, the 9th of May, we always organize the Europe Day, the Day of Europe, to commemorate what I told you at the very beginning,
the 9th of May 1950 Declaration for Europe. 네, 그리고 매년 5월 9일에 저희가 유럽의 날을 기념하는데요. 유럽의 날은 앞서 그 강의에서 1950년에 EU가 창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And that photo with all the ambassadors is the photo that represents Europe here in Korea with all the 25 embassies of European countries together. We work closely together, we coordinate the work. We meet every month, every week at different levels, and we do a lot of things together. So you sometimes see, a lot of EU ambassadors together representing a stronger, united Europe in Korea. 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 보시면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님들이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25개의 대사관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또는 매주 여러 그 단계에서 뭐 대사님들끼리 만날 때도 있고, 아니면 참사관들끼리 만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만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국에서 더욱더 강한 그런 유럽연합의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강연을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해주신 우리 마리아 대사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사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도 있지만 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대사님께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다양성의 통합 세계 시민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하시려고 더 고등교육으로 진학을 하시거나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유럽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21세기에 태어나셨잖아요. 거의 2000년 아니면 90년대 후반. 그런데 이제 유럽의 사고라는 것이 이 세계를 이제 변화해가고 진행하는데 아주 기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럽을 알아보는 시간, 또 유럽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배우셨으니 또 한번 대사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우리 한번 손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시카.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수업 듣고 있는 배요한이라고 합니다. Hi, I'm Bae Yo-han, student at Wonkwang University.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언어를 배우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추천해 주시는 언어가 있을까요? So you said, Ambassador, that it would be very good for them to learn a different language of a different country. So can you recommend any certain language to us? Thank you, you can. Thank you. Well, that depends on your interest. What attracts you more. Every language is complicated, but not so difficult. You need to be interested. If you're not interested, you take a language and then it's very hard. So you need to put a personal effort. I imagine you know a bit of English. English allows you to go around the world. But if you're interested in all the languages, I speak 4 or 5 languages, but it's because, Spain, if you're interested, I would say Spanish, but Spanish allows you also to understand Italian and a bit of Portuguese, a bit of French. But if you're interested in the Scandinavian countries, well, the Swedish, the Finnish, the Danish are very similar languages. So sometimes when you learn one language, you know the others. So I think that I would not be able to give you one language, but just to look at your interest, see what countries would you like to really visit. With the Spanish, you can also reach the whole Latin America.
if you're interested in scientific work, German has very good universities as well, technical universities. So a little bit of German is interested. France has also the connection with fashion, with history, with. So there is so many, multi-countries languages also very similar. The choice is yours. 네, 일단 학생분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 어떤 언어가 관심을 끄는지 그거에 달려 있겠죠. 사실 어떤 언어든 배우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면 아마 더욱더 어렵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려면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영어는 일단 기본일 것이고 아마 조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위해서 영어는 필수라고 하겠는데 일단 저희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불어하고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를 이제 구사하시는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좀 배워두면은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스칸디나비아어들도 좀 비슷해요, 서로. 그래서 스웨덴어를 배우면 덴마크어나 핀란드어를 이해하기 조금 쉽고요. 그래서 하나를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데 학생이 만약에 뭐 특정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든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면 좋겠죠. 그리고 참고로 스페인어를 하면 남미에서 사용되는 말도 스페인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과학 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독일어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독일이 그런 대학이 강국이니까요. 그리고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고 패션 산업이 또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불어하면 좋겠고요. But English is a must in this world of today. And then please try another one, because if you have two more than the Hanguk, that will open you a lot of doors.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필수이고요. 거기에 하나 정도 더 언어를 구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외에 한두 개 언어를 더 하면 아마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인 천유빈이라고 합니다. Hi, I'm Cheon-Yu-bin from Wonkwang University. 그 한국에 오시기 전에 말레이시아 대사로 계셨다고 하셨는데 원래부터 말레이시아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관심도 있었어가지고 혹시 말레이시아에서 계시면서 하셨던 그런 체험이나 경험들 중에서 추천해 주시거나 인상 깊었던 게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거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지. 네. So you told us that you served as the ambassador to Malaysia before you came to Korea. And actually, I myself is interested in visiting Malaysia. So I would like you to maybe recommend one or two experiences that you had there that you can recommend for me, or something that was very impressive. Well, in Malaysia, you know, there are 3 different ethnics. You have the Malays, the Muslims, you have the Chinese, and you have the Indian. So you have a lot of particularities where these 3 different cultures get together. 네,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 그 이슬람교 말레이시아인 그리고 중국계 그리고 인도계 이렇게 3개의 인종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And in addition, you go to the part of Malaysia which is in Borneo Island, with half with Indonesia, half Malaysia, Sarawak, Sabah. This area is an area where there is a lot of different indigenous cultures, as I show you in the photos. 네, 그리고 보르네오 섬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는 이제 반은 인도네시아에 소유돼 있고 반은 말레이시아령인데
사라왁 사바라는 곳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원주민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So you will see, don't stay in Kuala Lumpur alone. Try to go and experience other cities like Penang or Malacca. In Penang, you have also the three cultures. You have Hindu temples, you have Chinese temples, and you have mosques. So you have a mixture of those. And yeah. 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가신다면 그 도시 쿠알라룸푸르에만 있지 말고 뭐 페낭이라든지 말라카 같은 곳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슬림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절과 그다음에 중국계 절, 그다음에 모스크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But you can also go to the Borneo side, the other island. You take a flight, an internal flight, or you have direct flights to Kota Kinabalu, Korea. This is Sabah, the area where you can visit the jungle, the orangutans, and the different communities. And these communities have been there for many years with a lot of strong traditions. They do very beautiful handcraft. And you see so much variety of cultures there. So I like that part very much from Malaysia. 그래서 보르네오 쪽으로 가면 여러 섬들이 있는데 국내선 타고 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사바에 속하는 코타키나발루는 이제 한국에서 직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오랑우탄도 볼 수 있고 정글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다양한 원주민 문화 또 수공예 관련된 그런 체험 같은 것도 있으니 그쪽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And you can also go up to the Kinabalu mountain. It's like a volcano. Which comes out of the Sabah island. 네, 그리고 그 사바 섬에 키나발루 산이 있는데 화산이래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So don't stay in Kuala Lumpur. Try to go to one or two other cities as well to see the difference. 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외에도 지방의 여러 도시 한두 군데 정도는 봐야 좀 다양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s a good place where the three cultures blend each other.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서로 다른 그런 전통 문화가 잘 혼조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어.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재학 중인 조수희라고 합니다. Hi, I'm 조수희 from 그 강의 도중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입 방법과 지원 자격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So when talking about Erasmus Plus program, you said that third country students can also apply for it. So how can I apply and what is the qualification for applying? Oh, thank you for your interest on this. There is every year a call on the websites for students that are at least, I think, 2 years in university already, or also the possibility in your last year to go. And there is a series of programs and places where you can go and you have to apply to them. But we can send to professor and to the university all the details so that you can if you're interested you can think of applying. These are open calls, so many students in the world present their application. And then there is an evaluation, and some people are chosen and others not. But if you've shown an interest, we will send you all the documentation, and also there is a website where you can find the conditions and how it is. We pay the scholarship, we pay the ticket, and we pay an amount so that you can live in Europe in the university for 1 year or 6 months.
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을 이제 웨브사이트에 공고를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미 대학을 2년 정도 다닌 친구들이 지원 자격을 갖고 또 때로는 이제 마지막에 4학년째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상세히 담은 그 문서를 저희가 교수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웹사이트인지 그 주소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게 관심이나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평가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선별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표도 그쪽에서 대주고요. 그다음에 생활비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t it depends what you are studying and what will you be interested to go. There are countries perhaps say, I don't want to go to Finland, or it's too cold, or I want to go to France, or I want to. So there are different universities offer different programs depending on what you are studying and what you want to study. But we will send all that and to the professor, and please have a look at all that information.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어느 분야를 공부할지에 따라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아마 다를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거기는 너무 추워서 가기 싫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여러 대학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관심이 있으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혹시 또 질문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앞에. 안녕하세요. 원광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다나라고 합니다. Hi, I'm 김다나 at Wangang University.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는 주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So when talking about sustainable peace, I would like to know like what aspect takes your interest the most regarding sustainable peace. Well, Dana, you know that today there are many conflicts around the world. The world is on fire, we could say. Many wars open, wars that don't make any sense. And there is very little will for consensus and cooperation. So we need to do a bigger effort to bring people together, to have dialogue, to have ways to lower tensions as much as possible. 네, 아시겠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세계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 많고요. 그리고 뭔가 합의를 이루고 협력을 해나가려는 의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리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we need to find ways to understand each other, to learn from each other, to lower down tensions, to listen, very important, listen to people more, listen to friends more, listen to your family more, listen to listen. We don't listen to people these days. We don't have time. We always say,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고 잘 안 듣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그래서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좀 더 상대방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And sustainable because, the climate crisis is a crisis we face. We face that every day. Look at in Spain the last weeks, the enormous floods that killed 250 people. So, and you can have floods here in any moment, So climate change is a reality. It's a fact, even if there are people who don't believe in it.
네, 지속 가능성 하면 또 우리가 기후 위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기후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매일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사님의 고국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홍수가 발생해서 2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한국도 홍수 취약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So we need we are going to go, and you are going to go through a very big transformation of our societies and our economies to be more sustainable. The way we produce, the way we design, the way we consume, the way we use the waste, the way we recycle, all of this is something that is coming into our lives, and therefore sustainability, to make a world that is more sustainable, that will last longer. That will be good for the next generation. It's something we all have to work on. 네, 우리 모두는 이제 특히 젊은 세대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회, 경제 모든 것을 크게 바꾸는 그런 대변혁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소비와 함께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People are fighting to be the leaders of technology, to be the ones who have the resources, the critical raw materials. Countries are fighting for that. Countries are using energy, food, trade as weapons to fight. So we need to try and first collaborate more, cooperate more, and try to solve these very big problems of climate, of security together, because there is no other way. Korea cannot do it alone, Europe cannot do it alone, and as we are citizens of the world, we need to contribute, and you can contribute as well in your future life.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심 원자재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분야에 선점을 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더 협업을 하고 더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서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여기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I count on you.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시간을 내주신 대사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네.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그 대사님을 모시고 유럽의 통합의 다양성, 또 세계 시민 교육의 현황, 또 이제 또 화목해가는 또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